더 이슈입니다. 시장의 이슈를 잡아보고 이에 따라서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좀 깊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준비한 주제 보시죠.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산업재, 소재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올 한 해 내내 거의 시장에서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이 섹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 미중무역 협상이 잘 되면 이쪽 섹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미중무역 협상 낙관론으로 인해서 간밤에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지금 연말이니만큼 내년도에 대한 글로벌 경제 전망들이 상당히 많은 이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이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미중무역 협상이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내용은 영국계 자산운용사 슈로더 투자운용에서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미중무역 협상이 완화된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민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대 소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번 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호재가 하나 더 있었죠. 삼성중공업에서 얼마 전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조선주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해당되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기 그지 없으실 겁니다. 올 한 해 내내 이 종목군들과 싸움을 하느라고 아마 계좌 보기도 싫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점검해 볼 텐데 크게는 철강,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섹터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철강 sek터 관련된 지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 먼저 해볼 텐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좀 연결을 해보겠고요. 그러면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이 코너를 좀 책임져 주실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루게 된 이슈가 이 산업재와 소재 최근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그 추이부터 좀 봐주세요. 산업재 소재,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산업재 소재 그러면은 이제 화학, 철강, 뭐 조선, 정유 뭐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즘에 그쪽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조금씩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안 나와서 바닥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을 그리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21선을 어제 탈환을 했고 오늘은 안착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대한 어떤 심리는 좀 형성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을 분명히 좀 탈피하는 듯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 쪽이 먼저 좀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삼성중공업은 계속 빠졌었는데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일단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쪽 조선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업황과 관련된 부분을 따라서 이제 아마 움직일 건데 아마 단기 바닥 정도 이제 나왔지 않았을까.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좀 충분히 좀 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 쪽은 요번에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가지고 뭐 아람코 얘기도 있고 하면서 같이 좀 빠졌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쭉 빠졌는데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쪽으로는 그리고 뭐 LG 화학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조기 폐쇄 관련해 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근데 이제 양봉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은 오늘이 좀 저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제 그런 힌트를 좀 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화면에 좀 차트가 나갔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면은 지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근래의 흐름을 좀 봐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렸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주가가 좀 꾸준히 좀 바닥 부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바닥 탈피 과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그나마 좀 꿈틀댔던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물론 종목별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뭔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제도 보면은 이제 뭐 통화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잘 될 것 같다고 연일 뭐 트럼프에다가 그 트위터에다가 뭐 이제 얘기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이제 연내 타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바닥권인 것 같다라는 심리들 이런 것들이 좀 점쳐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국내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홍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또 발언까지 또 하면서 경기 바닥권에 대한 어떤 그런 심리들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바닥권이라면 주가는 먼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심리를 좀 반영하는 것 같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쉬운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업재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싸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만 좀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면 올라갈 만한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공통적으로 보자면 경기 민감주라는 건데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섹터별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먼저 철강부터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는 슬슬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철강주만 놓고 봤을 때 이 업종 내에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제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아직은 뭐 장기화될 수 있을지 좀 이제 예단하기 어려운데, 연말까지 만약에 지속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 고르사들 실적에는 1분기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가격이 이제 뭐 반등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중국에서 좀 동절기 감산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런 부분이 유통재고 지금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있고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좀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체적으로 좀 조늘하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론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스프레드에 좀 강화되는 조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철강주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악재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해 3분기에 고점을 찍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도 안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수출 시장하고 유통가격 하락세가 아직까지 4분기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내년에 이제는 반등의 어떤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데 내년에도 사실 중국의 생산 설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감산 기조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철강주들을 움직이는 것은 중국 쪽에서 철강을 어느 정도 생산하느냐 여부인데 사실 이 겨울철 되고 뭐 환경 규제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줄여야 되는데 또 이 공급 과잉과 관련된 우려감은 계속해서 철강주들을 눌러왔었잖아요. 그럼 이 이슈는 지금 중립적인 변수로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은 더 마이너스 요인일까요? 아니면 선반영됐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동절기에 감산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올해 연간 조강 생산량이 10억 톤을 찍을까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공급은 조금 다시 이제는 완화될 가능성, 공급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철강주들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우려들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PBR 0.45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공급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던 수준이 이제는 0.32배, 뭐 이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그때 레벨도 좀 회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 0.25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조금이라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철강 섹터 봤고요. 다음으로는 화학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화학 섹터 내에서는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호재라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부분. 잘 타결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학 업체들이 보게 되면 사업 다각화를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제일 뚜렷한 호재라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빠졌다. 그 싸다. 밸류에이션이 제일 큰 호재인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악재도 짚어주시죠. 화학주가 악재가 좀 많아요. 중기적인 악재가. 제일 큰 거는 이제 환경 규제죠. 네.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플라스틱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비닐도 종이 안 쓰고, 네,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이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점점 더 그쵸.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중기적인 악재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류라든가 이제 그런 화학 제품에 대한 이제 어떤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름값이 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마 그림도 나갈 건데, 미국 원유 재고량하고 WTI하고는 상당히 좀 상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원유 재고를 줄일 기미가 없습니다. 오펙에서 줄이지 않으면 거의 줄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당분간 좀 안정화될 전망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학 제품 가격을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류 가격이 빠지면 원가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나프타 가격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프타 가격은 올라오는데 제품 가격은 또 안 올라가고. 그러면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원가 전가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되겠고, 또 지금 투자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제 투자 비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투자했다고 잘 될 건가 이런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람코가 상장을 아마 12월 중에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럼 MSCI 내에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도 비중 축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수급상으로 또 이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많다고 해주신 예. 거군요. 그러면 지금 화학주들도 싼가요? 밸류에이션, 사실 실적이 나와야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싸다 예. 비싸다 하는데 실적이 네네.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네. 실적으로 따지는 PER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또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경기 전망치가 좋아져야만 되는데, 근데 어쨌든 PBR로 보게 되면 싼 건 PBR 로, 맞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뭐 0.6배 수준이고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거는. 또 SK 이노베이션도 0.7배 수준인데, 뭐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경기 전망치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뭐 이제 또 부각이 되든지 이래야만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먼저 자산 가치로 보면 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섹터도 PBR 기준으로 봐주셨고 화학 섹터도 마찬가지로 또 순자산 가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얘기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또 조선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호재가 간간히 좀 좋은 뉴스 나오는 것 같아요. 조선이 올해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았죠.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뭐냐면 유가가 작년에 올라가면서 해양 플랜트 쪽이 잘 될 줄 알았더니 해양 플랜트 쪽 유가 또 빠지면서 계속 맞아요. 계약이 또 무산되고 이런 네, 것들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이제 그 선박 노후화 됐던 것들 네. IMO 2020 그것 때문에 이제 노후 선박 교체가 이제 활발하게 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선박 수주가 아마 늘겠죠.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IMO 2020 영향 때문에 노후 선박 교체가 되게 되면 거의 LNG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LNG선 추진선 발주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압도적으로 그 수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 발주 증가 전망을 보게 되면은 뭐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까지 쭉 뭐 그림 나가고 있을 텐데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거의 다 가져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LNG 수주를 우리나라가 75% 이상 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특히 대형 쪽에 가게 되면은 이건 중국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호재가 있고 뭐 수주 전망이 좋다는 것이 가장 제일 큰 호재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주의 악재는 어떤 게 있나요? 악재 부분은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 말씀드렸는데 유가 때문에 거기 계약 무산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어떤 계약 해지권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한 번씩 수심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의 어떤 굉장히 좀 이제 비중이 좀 큰 회사들, 뭐 삼성중공업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은 조금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조선주도 밸류에이션 좀 봐주세요.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다 이쪽도 쌉니다. 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형 조선사
1년 선행 PB가 이제 0.6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조선주들이. 네. 실적도 안 좋고. 그게 언제냐면은 2015년, 16년입니다. 네. 그땐 정말 이제 업황 자체가 다 다운되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가 0.7배 이하로 빠졌고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선주들 실적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네. 재무적으로는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B가 0.68배 수준이니까 분명히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중국 조선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부분 보게 되면 1.5배에서 2.2배 수준입니다. 네. 글로벌로도 싸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뭐 10년의 최저치 근처에서 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섹터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산업재 소재 섹터 내에서의 네, 네.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투자 메리트는 어느 쪽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지금 기술적인 반등들은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나오겠지만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순서를 따지자면은 네. 뭐 종목별로 다르지만 조선 쪽이 그래도 좀 더 괜찮고 내년도 이제 수주 전망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철강 쪽도 중국 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혹시 중국 철강 업체들이 좀 도산할 가능성도 있어요. 몇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네. 화학 쪽이 기술적 반등 이상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힘들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세요. 지금 기술적 반등은 일정 부분 다 나올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 적합한 종목군들일지 예.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조선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박 쪽에 비중이 좀 큰 쪽, 이런 쪽을 좀 봐야 되겠고, 먼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대조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상무중공업하고 네네.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군데가 또 따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쪽이 또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주 움직이면 제일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과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은 그런 쪽이 더 괜찮을 것 같고 네. 내년도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조선 쪽은 이번에 나왔던 전고점 부분까지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고요. 네. 철강 쪽에는 경기 전망이 반등할 때까지는 네. 기술적 트레이딩 정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포스코는 지금 벌써 올라와서 어느 정도 좀 단기 고점 좀 만들고 있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 전망치가 바뀐다면은 거기 한번 이렇게 뚫을 것 같아요. 철강 쪽에는 그런 걸 좀 보시고 화학 쪽에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많이 될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거고요. 하지만 종목별로 뭐 이제 좀 선별을 좀 하셔야 될 텐데 LG화학은 사실 화학계도 절반 있지만 또 2차전지 쪽에도 있잖아요. 네, 그쵸. 이제 그런 쪽을 종목별로 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